서연아, 미안해. 나리는 내가 없으면 못 나가. 강성건설의 부회장 강민재와 결혼한 지 5해. 한서연은 자신의 결혼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 도심의 초호화 호텔 프로젝트 계약식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 순간 남편은 다친 아내를 지나쳐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달아났다. 무너지는 천장 아래 서연을 구한 사람은 강성의 최대 경쟁자이자 그녀와 수차례 충돌했던 미래그룹 대표 이도준이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민재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아내의 안부가 아니라 잔해 속에 남겨진 그녀의 노트북이었다. 계약식 시작을 10분 앞둔 서울 강남의 그랜드 세림 호텔 3층 연회장은 지나치게 완벽했다. 금빛 조명 아래에는 강성건설과 해외 호텔 운영사가 함께 추진하는 도심복합 호텔 프로젝트의 로고가 떠 있었고 기자들은 단상 앞에서 카메라 각도를 맞추느라 분주했다. 한서연은 연단 옆 테이블에 놓인 최종 협약서를 확인한 뒤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돌아보자 미래그룹 대표 이도준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몇 달 전 입찰 경쟁에서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던 남자였다. 서연은 눈썹을 살짝 올렸다. 여기는 미래그룹 행사장이 아닌데요. 이도준 대표님. 도준은 비웃지도 않았다. 오히려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이야기합시다. 구조자재 변경 승인서 직접 보셨습니까?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진 보강자재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당신 전자서명이 들어간 부속 합의서도 있고요. 서연은 즉시 목소리를 낮췄다. 경쟁사 프로젝트에 대해 어디까지 조사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런 식으로 흠집을 내는 건 좋지 않네요. 도준이 한 걸음 가까이 왔다. 흠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 순간 강민재가 멀리서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홍보전략실장 유나리가 있었다. 민재는 도준과 서연을 번갈아 본 뒤 차갑게 웃었다. 이도준 대표가 남의 아내까지 붙잡고 영업을 하십니까? 도준의 시선이 민재에게 옮겨갔다. 부회장님, 영업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이 건물 정말 기준대로 지은 거 맞습니까? 민재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근거 없는 의혹이면 오늘 안에 법무팀 연락 받으실 겁니다. 서연은 두 남자 사이를 가로막듯 서며 짧게 말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야기하죠. 도준은 몇 초간 그녀를 바라보다가 명함 대신 작은 검은색 자료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끝난 뒤에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민재는 도준이 돌아선 뒤 봉투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저 사람 말을 듣고 있어. 서연은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다. 들었다기보다 질문을 받은 거야. 질문. 민재가 낮게 되물었다. 경쟁사가 우리 계약식 날 찾아와 자재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생각해. 그의 말투에는 예전부터 서연이 싫어하던 날이 서 있었다. 결혼 초에는 중요한 판단을 앞둘 때마다 서연의 의견을 먼저 묻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그녀가 다른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권위를 흔드는 일처럼 받아들였다. 서연은 감정을 누르고 말했다. 내 서명이 들어갔다고 했어. 행사 끝나고 확인할게. 순간 민재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너무 짧아서 서연은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다. 곁에 있던 나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이사님, 오늘은 언론도 많이 왔어요. 괜히 이상한 이야기 나오면 프로젝트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제가 봉투는 따로 보관해 둘까요? 서연은 나리를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흔들림 없는 미소, 그리고 민재의 넥타이 색과 묘하게 맞춘 짙은 청색 원피스. 최근 몇 달 동안 서연이 애써 외면해온 사소한 장면들이 머리를 스쳤다. 새벽 2시에 울리던 민재의 휴대전화 출장 일정이 겹치던 두 사람. 회식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정성스러운 향수 냄새. 하지만 서연은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랑은 식을 수 있어도 함께 버틴 시간까지 거짓일 수는 없다고. 그녀는 봉투를 자신의 서류 가방 안에 넣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 이름이 들어간 문서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나리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다. 계약식은 예정대로 시작됐다. 민재가 단상에 올라 강성건설의 미래와 안전을 이야기하는 동안 서연은 객석 첫 줄에 앉아 그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5해 전만 해도 강성그룹 내부에서 민재는 애매한 후계자였다. 장남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실적도 없었다. 서연은 친정이 보유하던 투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자금 조달 구조를 다시 짜고 민재가 손대기 싫어하던 숫자들을 밤새 정리했다. 그 모든 시간을 그녀는 부부가 함께 만든 역사라고 믿었다. 민재가 지금의 강성은 안전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바닥 아래에서 낮고 둔한 울림이 올라왔다. 처음에는 대형 장비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천장 샹들리에가 한 번 크게 흔들리자 객석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졌다. 테이블 위 유리잔이 동시에 떨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 지진이야 라고 외쳤다. 다음 순간 바닥이 옆으로 밀려나는 듯 크게 흔들렸다. 조명이 깜빡였고 벽면 장식 패널 하나가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서연은 의자를 붙잡고 일어서며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출구로 한꺼번에 몰리지 마세요. 머리 보호하세요. 민재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나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부회장님하고 그를 불렀다. 서연이 그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천장 쪽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지만 이미 늦었다. 무거운 장식 프레임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녀의 오른쪽 발목을 강하게 스쳤다.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서연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은 출구를 향해 밀려나갔다. 먼지와 깨진 유리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고 비상등만 붉게 깜빡였다. 서연은 테이블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오른쪽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민재야, 그녀가 소리쳤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민재가 멈췄다. 그가 돌아봤다. 분명히 봤다.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다. 서연은 순간 안도했다. 적어도 이런 때만큼은 생각할 것도 없다고 믿었다. 민재가 자신에게 달려올 거라고. 5해의 결혼이 무너질 수 있어도 사람 하나의 목숨 앞에서는 본능이 정직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다리와 떨어진 프레임, 그리고 오른쪽 뒤편에 주저앉아 있는 나리에게 차례로 향했다. 나리는 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채 울먹였다. 부회장님 무서워요. 저 못 움직이겠어요. 서연은 민재를 보며 숨을 삼켰다. 민재야, 나 발을 다쳤어. 잠깐만 와줘. 민재가 한 발 내디뎠다. 서연 쪽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지나 나리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팔이요. 그리고 다리가 떨려서 못 일어나겠어요. 내 목 잡아.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강민재, 그제야 민재가 다시 돌아봤다. 불과 몇 초였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5해보다 길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나리를 품에 안아 들어 올렸다. 자신의 재킷까지 벗어 나리의 머리 위에 씌웠다. 서연아, 미안해. 나리는 내가 없으면 못 나가.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나는 당신이 없어도 여기서 알아서 죽으라는 거야.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렸다. 나리를 아는 채 출구 쪽으로 달려갔다.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끊어졌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도 없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맑아졌다. 천장에서 또 다른 균열 소리가 들렸고 경보음 사이로 누군가 전부 밖으로 나가세요. 라고 외쳤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떨어진 프레임을 밀어내려 했다. 손바닥이 유리에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른쪽 발목은 움직일 때마다 숨이 막힐 만큼 아팠다. 그때 맞은편 비상문 쪽에서 한 남자가 먼지를 헤치며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처음에는 구조 요원인 줄 알았다. 하지만 검은 정장 어깨에 흰 먼지가 잔뜩 묻은 얼굴을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도준이었다. 서연은 어이가 없어 숨처럼 웃었다. 왜? 다시 들어왔어요. 도준은 대답 대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프레임 상태를 확인했다. 다리 감각 있어요, 있어요. 아파서 문제지. 좋습니다. 의식 잃지 말아요. 밖에 나가요. 또 무너질 수 있어요. 도준이 날카롭게 쏘아봤다. 그건 내가 판단합니다. 여긴 강성 현장이에요. 지금 회사 이름 따질 때입니까? 그는 두 손으로 프레임을 들어 올리려다 위쪽에서 떨어진 작은 석고 덩어리를 어깨로 받아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몸이 흔들렸지만 그는 신음만 삼켰다. 서연이 놀라 그의 팔을 붙잡았다. 다쳤잖아요. 도준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한서연 씨 싸우는 건 밖에 나가서 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프레임을 밀어낸 뒤 그녀의 한쪽 팔을 자신의 목에 걸었다. 걸을 수 있습니까? 서연이 한 번 발을 디뎠다가 얼굴을 찡그리자 도준은 더 묻지 않았다. 그대로 그녀를 안아들었다. 출구까지의 거리는 평소라면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흔들림이 계속되는 연회장에서는 끝이 없는 복도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도준의 어깨 너머로 자신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프레임 옆으로 천장 패널 하나가 다시 떨어졌다. 몇 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도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그의 왼쪽 어깨 부분 정장이 찢어져 있었고 천조각 아래로 피가 조금 번지고 있었다. 서연은 낮게 말했다. 내려놔요. 어깨 다쳤어요. 도준은 앞만 보며 대꾸했다. 당신 발목으로 몇 걸음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대표님까지 다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요. 또 한 번 건물이 흔들리자 도준이 그녀를 더 단단히 끌어안고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자신의 등과 어깨로 그녀의 머리를 가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의 재킷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남편의 품에서는 다른 여자가 보호받고 있었고 자신은 평생 경계해온 경쟁자의 팔 안에서 살아나가고 있었다. 도준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아까 내가 준 봉투 가지고 있습니까? 서연은 가슴이 서늘해졌다. 가방 안에 있어요. 왜요? 나가면 바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십시오. 민재에게도요. 도준은 잠시 침묵했다. 비상계단 문이 눈앞에 보였다.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특히 강민재 부회장에게는 건물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로를 가득 메웠고 계약식 참석자들은 담요를 두른 채 인원 확인을 받고 있었다. 도준이 서연을 안전구역 의자에 내려놓자 의료진이 곧바로 다가왔다. 그녀는 발목 검사를 받으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민재를 찾았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나리 곁에 서 있었다. 자신의 재킷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나리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었다. 민재가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제야 굳은 얼굴로 다가왔다. 서연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민재는 주변 기자들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괜찮아. 많이 다쳤어. 서연은 웃지도 못했다. 지금 그걸 묻는 거야. 그때는 상황이 너무 급했어. 그래서 나리가 바로 옆에 있었고 패닉 상태였어. 난 그냥 가까운 사람부터 데리고 나온 거야. 서연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는 아직도 그가 자신을 지나칠 때 들렸던 구두 소리가 선명했다. 가까운 사람 서연이 천천히 되물었다. 당신은 나를 보고 지나갔어. 민재의 턱이 굳었다. 그건 네가 잘못 본 거야. 우리가 눈까지 마주쳤는데 서연아,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잖아.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서연이 피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어. 민재는 답하지 않았다. 바로 그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도준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의료진이 그의 어깨를 고정하라고 했지만 그는 끝내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서연은 그 시선을 알아차리고 더 불편해졌다. 가장 모욕적인 순간을 하필 이 남자에게 들킨 것 같았다. 민재도 도준을 발견하자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당신이 서연을 데리고 나온 겁니까? 도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네, 왜 다시 들어갔죠? 안에 사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재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영웅 놀이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도준은 피식 웃지조차 않았다. 맞습니다. 영웅 놀이할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더 이상하네요. 안에 자기 아내가 남아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안고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리가 새하얗게 질리며 끼어들었다. 대표님, 제가 부회장님께 저를 구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정신이 없어서. 서연이 그녀를 바라봤다. 유 실장. 나리가 입을 다물었다. 당신에게 지금 해명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민재가 낮게 경고했다. 서연아.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다. 내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 적어도 오늘은. 처음으로 민재의 얼굴에 당황이 번졌다. 지금까지 서연은 화가 나도 공개된 자리에서는 언제나 그의 체면을 지켜줬다. 바로 그 습관이 끝났다는 걸 민재도 느낀 듯했다.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 현장 직원 한 명이 서연의 가방을 찾아 가져왔다. 먼지투성이었지만 지퍼는 닫혀 있었다. 서연은 가장 먼저 안쪽을 확인했다. 도준이 준 검은 봉투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노트북은 없었다. 계약식 직전까지 사용하다가 연단 옆 보조 테이블에 둔 것이 떠올랐다. 직원은 안전 확인이 끝나야 물품 수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때 민재가 예상보다 빠르게 물었다. 노트북은. 서연의 손이 멈췄다. 뭐, 네 업무용 노트북 안에 두고 나온 거 아니야. 조금 전까지 그녀의 발목 상태조차 제대로 묻지 않던 사람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민재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왜 그게 궁금해? 민재는 잠시 굳었다가 자연스럽게 표정을 정리했다. 프로젝트 자료가 많이 들어있잖아. 회사 보안 문제도 있고 내가 다쳤는지보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이 그의 셔츠 소매로 내려갔다. 먼지와 유리가루가 묻어 있었고 한쪽에는 나리의 화장품 자국 같은 옅은 얼룩이 있었다. 5해 동안 누구보다 익숙했던 남자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었다. 그때 도준이 들것에 앉은 채 멀리서 서연과 눈을 맞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행사 직전 자신에게 했던 질문이 서연의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다. 구조 자재 변경 승인서 직접 보셨습니까? 당신 전자서명이 들어간 부속합에서도 있고요. 구급차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은 가방 속 검은 봉투를 손끝으로 눌렀다. 민재는 차량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나리는 다른 구급차 옆에서 직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도준은 어깨를 고정한 채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연은 오늘을 강성의 새로운 도약으로 기억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남아 있었다. 먼지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민재가 자신을 바라보던 몇 초. 그는 당황해서 못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 그녀가 다쳤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선택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눈물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리만큼 차가운 질문 하나가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다. 왜 민재는 자신을 버렸을까? 정말 나리를 더 사랑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그 건물에서 살아나오지 못하는 편이 그에게 더 편했기 때문일까? 구급차가 출발하자 서연은 검은 봉투를 꺼내 봉인선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보다 적의 경고를 믿어보기로 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발목 고정 처치를 받은 뒤에도 한서연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골절까지는 아니었지만 인대가 심하게 손상돼 당분간 보조기와 목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통증보다 더 선명하게 남은 것은 강민재의 뒷모습이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사고 관련 속보가 끊임없이 올라왔고 강성건설 측은 이미 공식 입장을 배포하고 있었다. 예상하기 어려운 강진이 발생했고 회사는 즉시 피해 상황과 시설 안전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그 문장들을 읽다가 화면을 껐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병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다. 셔츠는 갈아입었고 머리도 정돈돼 있었다. 몇 시간 전 먼지 속에서 유나리를 품에 안고 달리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민재는 침대 옆에 서서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검사 결과 들었어.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까는 정말 판단할 시간이 없었어. 그가 먼저 변명을 꺼냈다. 나리가 바로 앞에 쓰러져 있었고 사람들까지 밀려오고 있었어. 난 그냥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데리고 나온 거야.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말 다시 해봐. 민재의 눈썹이 움직였다.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을 구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내일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다음 날 오전 서연은 병원 관계자를 통해 호텔 내부 폐쇄회로 영상 일부가 사고 조사용으로 확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강성 측에서도 언론 대응을 위해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에게도 해당 구간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실무진이 난처해했지만 그녀가 프로젝트 투자위원 자격과 행사 주최 측 책임자로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결국 영상 일부를 보여줬다. 화면에는 흔들리는 연회장과 도망치는 사람들이 찍혀 있었다. 서연은 소리를 끄고 영상을 바라봤다. 자신이 프레임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 민재가 단상에서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차례로 나타났다. 거리는 멀지 않았다. 오히려 나리보다 서연 쪽이 몇 걸음 가까웠다. 민재는 분명히 서연 쪽으로 몸을 틀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것도 화면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방향을 바꿨다. 서연을 피해 옆으로 돌아 달려간 뒤 나리에게 향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옆에 있던 강성 직원이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화면을 한번 되감았다. 그리고 다시 봤다. 이번에는 손끝조차 떨리지 않았다. 민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구했다고. 서연은 영상을 멈춘 뒤 직원에게 말했다. 이 구간 원본 보존 요청하세요. 이사님, 회사 법무팀과 먼저 회사 법무팀이 아니라 사고 조사 절차에 따라 보존하라고 했어요. 그녀가 차갑게 덧붙였다. 그리고 누가 요청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오후가 되자 민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나리도 함께였다. 나리는 팔에 얇은 보호대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다. 언뜻 보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부회장님께 저를 먼저 구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정신이 없었고.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나리를 바라봤다. 유 실장, 네, 내가 당신한테 왜 남편을 뺏어갔냐고 물었나요? 나리의 얼굴이 굳었다. 민재가 즉시 끼어들었다. 서연아,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마. 서연은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보여. 나리는 사고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야. 짧은 말에 민재가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다. 영상 봤어. 민재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무슨 영상?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구했다는 거짓말이 찍힌 영상. 나리가 숨을 삼켰다. 민재는 몇 초 동안 말이 없더니 낮게 말했다. 그 상황을 영상 몇 초로 판단할 수는 없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만 알면 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이런 팬 보고 만난 녹해 심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선택이야. 그리고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혼해. 민재는 처음에는 그녀가 충격 때문에 충동적인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실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짧게 웃고는 의자를 끌어앉았다. 지금 화난 건 이해해. 며칠 지나고 다시 이야기하자. 나는 지금 이야기 끝냈어. 서연아,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민재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정말 이혼해서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서연은 남편이 어디까지 자신을 낮게 보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선명하게 깨달았다. 민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네 경력 대부분이 강성이랑 연결돼 있어. 사람들도 널 한서연이라는 이름보다 강성 부회장 아내로 기억해. 내 친정회사가 예전 같지도 않고 지금 나가면 네가 손해인 건 너도 알잖아. 과거였다면 그 말은 서연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을 것이다. 그녀 역시 수없이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 하지만 어제 무너진 천장 아래서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 이후 그 두려움은 이상할 정도로 작아졌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못 나갈 거라고 생각했구나. 현실을 말하는 거야. 아니, 당신이 믿고 싶은 현실을 말하는 거야. 나리가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났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민재에게 말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순간에 당신이 먼저 선택한 사람이 내가 아니었어. 그걸 확인했는데도 내가 여기 남아있을 이유는 없어. 이틀 뒤 민재 측 변호사가 보낸 이혼 합의서 초안이 도착했다. 서연은 병원 퇴원 절차를 마친 직후 친정 소유의 오래된 사무실로 향했다. 몇 년 동안 사실상 사용하지 않아 책상 위에 얇은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합의서를 펼치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노골적인 조건들이 이어졌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일부 자산에 대해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 강성 계열 프로젝트 관련 성과와 지적 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 그리고 가장 이상한 부분은 서연의 친정이 과거 투자한 강성 건설 지분에 대한 의결권 대리 권한을 민재 측이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같은 문장을 3번 읽었다. 그 지분은 아버지가 강성에 투자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었고 몇 년 전 건강이 악화된 뒤 민재에게 일부 관리 권한을 맡겼다. 그때 서연은 부부 사이에 이런 권한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보니 민재는 이혼 뒤에도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더 이상한 점은 최근 몇 달 사이 공동 관리하던 일부 투자 구조가 강성 측 법인 중심으로 재편돼 있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계약 파일을 꺼내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진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민재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가 떠날 경우를 준비해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해가 진 뒤 사무실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이도준이 서 있었다. 그의 왼쪽 어깨에는 아직 고정용 보호대가 있었지만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목발에 기대어 그를 바라봤다. 여기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전에 이 회사랑 투자 미팅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찾아오는 예의도 없이 밤에 오나요? 병원 갔더니 퇴원했다고 해서요. 도준이 들고 있던 얇은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다. 그리고 이건 전화로 설명할 내용이 아닙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 문을 열어줬다. 회의실에 마주 앉자 도준은 사고 전 자신이 건넸던 봉투와 같은 표시가 된 자료를 꺼냈다. 사고가 나기 3달 전부터 미래 쪽 기술팀에서 이상한 숫자를 봤습니다. 강성이 공개한 원가와 실제 공급업체 움직임이 맞지 않았어요.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경쟁사 내부 자료를 캐고 다녔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듣고 싶으면 그렇게 들으세요. 다만 이 보고서 작성일을 보십시오. 서연은 첫 장을 넘겼다. 날짜는 분명 사고 전이었다. 도준은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원가 절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조 보강용으로 예정됐던 일부 품목이 더 낮은 사양으로 변경된 흔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시공이 어디까지 바뀌었는지는 아직 확정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왔죠? 당신, 서명이 있으니까요. 서연의 손이 멈췄다. 도주는 한 장의 문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프로젝트 부속 승인서였다. 서연의 이름과 전자서명 표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내용을 훑어보다 얼굴이 천천히 굳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합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거래 자료와 협력사 측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원본 전체를 가진 건 아닙니다. 내가 서명했다는 이유로 내가 관여했다고 생각했겠네요. 도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서연의 신경을 건드렸다. 솔직히 말해요. 처음에는 그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런 사람을 왜 목숨 걸고 구했죠? 그때는 서류보다 사람이 먼저였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서연이 말을 잃었다. 도주는 담담히 이어갔다. 하지만 살아나온 뒤에는 확인해야 합니다. 한서연 씨가 피해자인지 알고도 사인한 사람인지. 기껏 살려놓고 이제 범인 취급하는 건가요? 아니요. 당신에게 직접 확인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서연은 화가 치밀었지만 문서를 다시 내려다봤다. 분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승인 날짜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그녀가 며칠 동안 병원을 오가던 시기였다. 서연은 그 주의 프로젝트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기억이 없었다. 이 날짜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도준이 물었다. 뭔가 기억납니까? 서연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과거 일정을 검색했다. 잠시 후 서연은 오래된 일정표와 이메일 기록을 띄워놓고 숨을 멈췄다. 승인서에 찍힌 시각, 그녀는 서울에 있지도 않았다. 아버지를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루 종일 가족들과 함께 있었고, 당시 비서가 보내온 메일에도 프로젝트 검토 일정이 연기됐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고 전자서명이 자동으로 위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과거 자신이 민재 사무실에 긴급 결제용 접근 권한을 일부 맡긴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쓰러진 직후였다. 당시 민재는 당신은 아버님 곁에 있어. 회사 건 내가 처리할게라고 말했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게 들렸던가. 서연은 화면을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도준이 낮게 물었다. 왜 그래요? 그녀는 대답 대신 승인서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날 나는 이 문서를 읽지 않았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럼 누군가 당신 권한으로 승인했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연은 곧장 고개를 들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요. 강민재 부회장에게도, 특히 그 사람에게는. 이번에는 그녀가 도준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처음으로 서연은 이 남자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어두운 구멍의 입구를 발견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도준이 돌아간 뒤 사무실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이혼 합의서와 프로젝트 승인서를 나란히 놓았다. 한쪽에는 민재가 자신에게서 가져가려는 권리들이 적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책임들이 찍혀 있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방향이 너무 정확했다. 민재는 이혼 뒤에도 친정 지분의 의결권을 쥐고 싶어 했다. 동시에 사고가 난 프로젝트에는 서연의 서명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사고 직후의 민재를 떠올렸다. 자신의 발목보다 먼저 노트북을 찾던 얼굴. 그때는 회사 보안 때문이라는 설명이 억지 같으면서도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이제는 달랐다. 서연은 사고 현장에서 돌아온 가방을 열어 검은 봉투를 다시 꺼냈다. 그 안에는 도준이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자재 비교표와 승인번호 목록이 들어 있었다. 여러 문서번호 끝에 같은 결제 코드가 반복돼 있었다. 서연은 하나씩 자신의 과거 기록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새벽 1시를 넘길 무렵 세 번째로 기억이 없는 승인 기록이 나타났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민재였다. 서연은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다. 합의서 봤어. 민재가 물었다. 서연은 책상 위 3장의 서류를 보며 말했다. 봤어. 현실적인 조건이야.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끝낼 수 있어. 서연은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게, 당신은 정말 오래전부터 현실적으로 준비했나 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서연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리고 통화를 끊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이 알아내야 할 것은 민재가 누구와 잤는지가 아니었다. 그가 언제부터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었는지였다. 한서연은 사흘 동안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친정회사의 오래된 사무실 한쪽 벽은 강성건설 호텔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로 가득 찼다. 계약서 공급업체, 목록 자재 변경, 승인서, 자금 집행 내역,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들어간 전자결제 기록까지 날짜 순으로 붙여놓자 처음에는 흩어져 보이던 숫자들이 조금씩 하나의 방향을 만들기 시작했다. 문제의 자재가 변경된 시기마다 비슷한 이름의 협력업체들이 새로 끼어들었고 그중 세 곳은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큰 계약을 가져갔다. 서연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세진산업 대형 솔루션, 한림파트너스, 같은 사무실 주소를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자금이 빠져나간 뒤 도착하는 곳은 묘하게 겹쳤다. 마침 맞은편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이도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보였다. 이 세 회사에서 다시 빠져나간 돈 일부가 같은 투자법인으로 들어갑니다. 서연은 화면을 확대했다. 정우개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강성 공식 계열사는 아니에요. 그건 압니다. 문제는 이 회사 감사가 강민재 부회장 비서실 출신이라는 겁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사람 하나만으로 민재와 연결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도준이 차갑게 대꾸했다. 그래서 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서연 씨. 그의 손가락이 다른 문서 위에서 멈췄다. 자재 변경 승인 3건 모두 최종 확인자가 당신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 얘기는 이미 했잖아요. 기억이 없는 서류라고. 기억이 없다는 것과 책임이 없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도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서연은 의자에서 등을 떼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 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말 참 편하네요. 사람을 의심할 때마다 사실 확인이라고 하면 되니까. 도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당신이 피해자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서류를 무시해요. 내가 피해자인 척한다고 생각해요. 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려요.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당신은 날 그 건물에서 꺼내줬어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믿어보려고 했고, 그런데 매번 내 이름이 나오면 결국 같은 얼굴을 하잖아요. 혹시 당신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얼굴. 도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 서류에 당신 서명이 없었다면 나도 이런 질문 안 했습니다. 그럼 서명만 있으면 끝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한서연 씨,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서연의 숨이 멈췄다. 그 질문은 민재의 배신보다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찔렀다. 그녀가 아무리 이용당했다고 해도 자신의 이름으로 지나간 일들에 대해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서연은 입술을 깨물다가 냉정하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서연 씨, 자료 두고 가세요. 그리가 도려고 오두가지만 해. 오두국 가세요. 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이름에서 성을 뺀 그 짧은 부름이 오히려 서연을 더 화나게 했다. 지금은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도준은 몇 초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서류를 닫았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정리된다고 기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서연이 비웃듯 대꾸했다. 그래서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나도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 문이 닫힌 뒤 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화가 났다. 도준에게도 민재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그녀는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결혼 후 몇 년 동안 민재는 수도 없이 서류를 가져와 말했다. 이건
이미 실무팀 검토 끝났어. 당신은 숫자만 확인해주면 돼. 서연 역시 자신이 모든 문서를 직접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이었으니까. 부부가 하나의 편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녀는 과거 사용하던 보안메일 계정을 열고 오래된 접근 기록을 검색했다. 몇 시간 뒤 화면에 하나의 문구가 나타났다. 긴급 대리결제 권한 설정. 날짜는 아버지가 쓰러진 바로 다음 날이었다. 서연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병원 복도에서 민재가 노트북을 들고 왔었다. 당분간 회사 생각하지 마. 긴급한 결제는 내가 처리할 수 있게 해도. 그녀가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 이것까지 설명해야 해. 당시 서연은 오히려 미안해했다. 그리고 자신의 인증장치에 연결된 보조 권한을 민재 비서실 계정에 승인했다. 권한 유효기간은 한 달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스템 기록에는 갱신이 2차례 더 이루어져 있었다. 첫 번째 갱신은 그녀가 병원에 매달려 있던 시기였다. 두 번째는 그녀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었다. 서연은 화면 앞으로 몸을 숙였다. 갱신 요청을 승인한 기기는 자신의 사무실 태블릿으로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제주도에서 투자자 미팅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곧바로 당시 비서였던 사람과 통화해 오래된 기기관리 기록을 확인했다. 다행히 회사에 남아있던 내부자산 목록에는 해당 태블릿이 그 시기 잠시 강성 부회장실로 전달됐다는 기록이 있었다. 민재가 해외 출장을 앞두고 공동 프로젝트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빌려갔던 것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전자서명이 조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흐름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서연은 날짜들을 하나씩 겹쳐봤다. 자신이 직접 프로젝트 결제를 하지 못했던 시기 긴급 대리 권한이 살아있었다. 바로 그 기간에 값싼 자재로 변경된 승인서가 집중됐다. 그리고 승인 이후 만들어진 책임 배분 문서에는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신은 아버님 곁에 있어. 회사 건 내가 처리할게. 다정함이라고 믿었던 문장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가 처음부터 계획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이 사랑을 이유로 넘겨준 권한이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도구가 됐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가 천천히 내렸다. 몰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 입 밖으로 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피해자였다. 동시에 자신의 이름으로 승인된 것들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재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도 책임을 피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먼저 도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말한 거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강남의 미래그룹 별관 회의실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도준의 어깨 보호대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서연도 목발을 짚고 있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처럼 서로 어딘가 부서진 채였다. 서연은 자신이 확보한 접근 기록과 자산 이동 기록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긴급 대리결제 권한을 민재 비서실에 준 건 맞아요. 내가 직접 했어요. 도준이 서류를 읽다가 그녀를 올려다봤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게 내 잘못이에요. 남편이라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권한 갱신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날 나는 서울에 없었어요. 그리고 승인에 사용된 태블릿은 민재 사무실에 있었고요. 적본기, 서문기, 도준은 기록을 천천히 살폈다. 이건 중요한 단서입니다. 단서지 면죄부는 아니죠. 그의 눈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쉽게 믿은 건 사실이에요. 누군가 다쳤다면 나도 최소한 왜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해야 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준은 서류에서 손을 떼고 말했다. 어제 내가 지나쳤습니다. 서연은 예상하지 못한 듯 바라봤다. 무슨 뜻이에요? 서명만 보고 의도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그렇게 했어요.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예전에 나도 누군가의 서명 뒤에 숨어있던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선 사람이 아니라 기록부터 의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서연은 그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도준이 처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사과 받아줄게요. 대신 한 번 더 나를 범인 취급하면 협력 끝이에요. 도준의 입가가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그럼 당신도 나한테 자료 숨기면 끝입니다. 좋아요. 처음으로 둘 사이에 진짜 동맹 같은 것이 생겼다. 두 사람은 다시 자료를 펼쳤다. 이번에는 승인서가 아니라 책임 구조를 봤다. 도준의 법무감사팀이 확보한 공개 자료와 서연이 가진 내부 문서를 대조하자 이상한 패턴이 더 뚜렷해졌다. 프로젝트 초반에는 자재 선정 책임이 시공본부와 구매본부에 분산돼 있었다. 그런데 자재 변경이 집중된 시점부터 검토 책임 중 일부가 투자관리위원회와 특별관리 파트로 넘어갔고 그 위원회의 최종 서명자로 서연이 지정돼 있었다. 서연이 낮게 말했다. 이 구조를 만든 회의 자료가 있어야 해요. 도준이 화면을 넘겼다. 있습니다. 회의 주재자는 강민재 부회장이고요. 서연의 손끝이 서늘해졌다. 그 사람은 내가 이런 책임을 가진 걸 알고 있었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준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신중함이 더 무서웠다. 서연은 자신이 만약 사고에서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머릿속으로 따라가 보기 시작했다. 사망한 투자위원, 그녀의 이름이 찍힌 승인서, 대리권한 사용 여부를 설명할 당사자는 사라진 상태. 강성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고인에게 집중시킬 수 있었다. 민재는 오히려 아내를 잃은 남편이라는 위치에 설 수도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도준이 즉시 알아차렸다. 왜 그래요? 그녀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다. 내가 그날 죽었으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이 서류들 누가 설명했을까요? 도준의 표정이 굳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지만 먼저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발목 통증 때문에 다시 책상 모서리를 짚었다. 도준이 본능적으로 다가와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이번에는 떼어내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나리를 더 사랑해서 나를 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가장 잔인한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을 수도 있네요. 도준은 쉽게 위로하지 않았다. 아직 강민재가 당신이 죽기를 의도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알아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도 그 사람이 지진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 내가 죽으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알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사고 당시 민재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를 발견했을 때의 짧은 멈춤. 단순히 아내와 애인 사이에서 누구를 먼저 구할지 고민하던 사람의 표정이라고만 생각했다. 이제 다른 가능성이 그 몇 초에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이 서류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걱정했다. 그는 사고 다음 날부터 이미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문장을 준비했다. 가까운 사람부터 구했다고 서연은 손을 꽉 쥐었다. 그날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나를 보고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도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당신이 불리해집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봤다. 내가 당장 가서 목이라도 조를 것 같아요. 아니요. 도준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너무 빨리 혼자 책임지려고 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 말에 서연은 예상치 못하게 웃음이 나왔다. 아주 짧고 씁쓸한 웃음이었다. 이도준 대표님이 나 걱정도 하네요. 사람 구해놓고 다시 무너지게 둘 취미는 없습니다. 여전히 말은 예쁘게 못하네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가벼움 뒤에 다시 현실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민재는 내가 이 정도까지 알아낸 줄 모를 거예요. 당분간 그렇게 두죠.
도준이 물었다. 다음엔 뭘 할 겁니까? 돈을 볼 거예요. 서류는 꾸밀 수 있어도 돈이 움직인 흔적은 전부 지우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 친정 지분도 다시 확인할 겁니다. 민재가 이혼 합의서에 굳이 의결권 대리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도준은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만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서연이 눈썹을 올렸다. 명령이에요, 제안입니다. 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럼 부탁이라고 하죠.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무너지는 건물에서 자신을 안고 나온 남자. 어제는 자신을 가장 아프게 의심했던 남자. 오늘은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함께 기록을 들여다보는 남자. 그녀는 아직 그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민재에게 했던 것처럼 눈을 감은 채 믿지는 않을 것이다. 좋아요. 서연이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확인하면서 믿을게요.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사무실로 돌아와 벽에 붙인 자료 한가운데 새로운 메모를 붙였다. 강민재가 이혼을 준비한 시점, 대리결제 권한이 연장된 시점, 자재 변경이 시작된 시점, 책임 구조가 자신의 이름 앞으로 이동한 시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지진 발생일을 적었다. 선들을 연결하자 하나의 흐름이 선명해졌다. 아직 범죄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도 민재였다. 서연은 받지 않았다. 곧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합의서 조건 더 나빠지기 전에 서명해. 서연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답장을 쓰지 않고 화면을 껐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사고 현장 사진을 꺼냈다. 직원이 보내준 사진 한 장에는 무너진 연회장 한편에 그녀의 노트북이 있던 테이블이 찍혀 있었다. 테이블은 크게 파손됐지만 노트북 자체는 사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구조 과정에서 수거됐을 수도 있었다. 누군가 가져갔을 수도 있었다. 아직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사진 뒤에 짧게 적었다. 왜 노트북부터 찾았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을 덧붙였다. 내가 죽으면 누가 가장 안전해지는가? 펜을 내려놓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다. 이제 그녀가 밝혀내야 할 것은 외도가 아니었다.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5해 동안 강민재가 언제부터 자신을 아내가 아니라 필요할 때 대신 책임질 이름으로 보기 시작했는지였다. 한서연이 가장 먼저 되찾으려 한 것은 강성건설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었다. 친정투자회사 명의로 보유된 강성지분 가운데 상당수의 의결권이 몇 년 전 강민재에게 위임돼 있었고 민재는 그 권한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해왔다. 서연은 아버지의 오래된 법무 자료와 주주 계약서를 하나씩 다시 검토했다. 위임 자체는 유효했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철회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혼 합의서에 서연이 서명하지 않는 한 민재가 그 권한을 계속 유지할 근거는 약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민재의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고 그 전에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는 다시 한번 서연의 지분을 자신의 표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서연은 법무 담당자에게 말했다. 당장 모든 걸 공개하지 마세요. 의결권 철회 통지만 정확한 시점에 들어가면 돼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회장님 측에서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흔들어 놓을 거예요. 같은 시각 이도준은 맞은편 자리에서 그녀가 정리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지분 문제보다 더 오래 바라보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알아차렸다. 지진 직후 연회장 내부 사진이었다. 노트북이 있던 테이블은 보였지만 노트북 자체는 없었다. 도준이 물었다. 아직도 그게 마음에 걸립니까? 서연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민재는 내가 살아있는지보다 노트북부터 물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도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겠죠.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럼
두려워하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즈가 계획은 단순해야 했다. 지나치게 정교한 거짓말은 오히려 의심을 불렀다. 서연은 자신이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노트북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대신 복구업체에 맡겼다가 저장 장치가 심하게 손상돼 주요 데이터 상당 부분을 살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만 자연스럽게 흘리기로 했다. 실제로 노트북 외관은 크게 파손돼 있었고 일부 저장 영역에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이었다. 거짓은 그 틈에 섞였다. 도주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 사람이 정말 움직일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서연은 대꾸했다. 움직일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강민재를 당신보다 오래 알아요. 그 말 뒤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씁쓸하게 덧붙였다. 그 사람은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를 못 견뎌요.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 모른다는 걸 더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복구하지 못했다고 믿으면 안심할까요? 도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남은 흔적까지 없애려고 하겠죠. 맞아요. 서연은 자료를 덮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 기록을 쫓았어요. 하지만 과거 기록만으로는 그 사람이 최종 지시자였다는 걸 완벽히 묻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재의 강민재가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요. 도준의 표정이 굳었다. 믿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믿기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증거가 없다고 믿는 순간 무슨 선택을 하는지 보는 거죠. 도준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중단합니다. 서연이 눈썹을 올렸다. 또 명령이네요. 이번엔 부탁할 생각 없습니다. 왜요? 당신이 지금 너무 침착해서 더 걱정되니까. 서연은 먼저 유나리를 움직였다.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강성 내부에서 자신이 노트북 복구 문제로 크게 낙담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도록 했다. 이혼협의 실무회의에서 서연 측 변호사는 일부러 사고 당시 손실된 전자자료 때문에 프로젝트 관련 과거 기록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장은 사실과 거짓의 경계에 걸쳐 있었다. 회의에 배석한 강성 홍보팀 직원 중 한 명은 나리의 직속 부하였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 나리는 민재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지 못했지만 다음 날 민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면서 계획이 먹히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노트북 복구 안 됐다며 서연은 일부러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왜 궁금해? 회사 자료가 들어있다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 걱정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거의 못 살렸대. 전화기 너머로 아주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곧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회사 자료는 서버에 올려두라고 했잖아. 서연은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게 내가 너무 내 방식대로 일했나 봐. 민재가 잠시 침묵했다. 그 말은 결혼 생활 내내 그가 서연에게 원했던 태도였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물러나는 아내. 서연은 그 역할을 아주 잠깐 다시 연기했다. 합의서도 다시 생각해 볼게. 민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래, 괜히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자. 우리 둘 다 잃는 것만 많아져.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 이제 잃을 건 그만 잃고 싶어. 전화를 끊은 뒤 그녀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옆에 있던 도준이 물었다. 넘어왔습니까? 서연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직요. 하지만 처음으로 안심하는 목소리였어요. 민재는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다. 이틀 뒤 강성 내부 자금관리 시스템에서 몇 개의 계약금이 조기 정산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서연은 친정 투자회사가 과거 공동 출자자로 참여했던 법인들의 보고자료를 통해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우개발과 연결된 두 업체에서 갑자기 자문료와 선급금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갔고 일부는 기존 거래가 거의 없던 곳으로 이동했다. 도주는 화면을 보며 말했다.
이건 정상적인 결산 시기가 아닙니다. 서연도 알고 있었다. 흔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둘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단순히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재의 지시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이미 관련 자료를 정식 절차를 통해 조사기관에 제출했고 의심되는 자금 흐름과 예상되는 추가 움직임도 함께 전달해둔 상태였다. 그녀가 원한 것은 스스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민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민재가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가능성을 알고도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절차 안에서 남는 것이었다. 며칠 뒤 기회가 왔다. 민재는 강성 재무담당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통화는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던 적법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됐다. 민재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고 통제돼 있었다. 정우 쪽 계좌부터 정리하세요. 호텔 프로젝트 관련 자문 계약은 이번 주 안에 끝내고. 상대가 무언가 묻자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한서연 쪽에 남은 자료 없답니다. 노트북도 날아갔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종이로 남은 것도 폐기하고 거래처들한테는 계약 종료로 맞추라고 해요. 몇 초 후 그는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다. 내 이름 나오게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서연 쪽 결제선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녹취 내용을 전달받은 순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몇 달 동안 상상하고 추론했던 것이 처음으로 민재 자신의 언어가 되어 돌아왔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서연 쪽 결제선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 한 문장은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했던 진실이었다. 도주는 옆에서 자료를 보고 있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서연은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였네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평평해서 자신조차 낯설었다. 내가 아버지 병원에 다니던 때부터 도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적어도 그 시기부터 책임 구조를 이용할 생각이 있었다는 정황은 훨씬 강해졌습니다. 정황이라고 말해줘서 고맙네요. 서연은 쓴 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끝까지 단정 안 하니까. 단정은 조사 결과가 할 일입니다. 나는 아내였는데도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단정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잠시 후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멀리 한강 너머로 빌딩 숲이 보였다. 그녀가 5해 동안 민재를 위해 연결해주고 협상하고 설득했던 회사들이 저 어딘가에 있었다. 그 모든 노력이 이제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까지 민재에게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말했다. 이제 주주총회까지 기다릴게요. 도준이 그녀를 봤다. 그 전에 공개하면 선임 절차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민재는 아직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서연은 돌아섰다. 그 사람은 평생 내가 자기 뒤에서만 움직였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믿게 둘 겁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윤아리였다. 민재의 통화 이후 자신과 연결된 일부 홍보비 지출 내역이 정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리는 처음으로 불안해졌다. 그녀는 민재의 집무실에서 따졌다. 왜 제 팀에서 처리한 비용까지 없애라고 하셨어요? 민재는 서류에서 눈도 들지 않았다. 회사 정리 과정이야.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나중에 조사 들어오면 제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실장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 나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그제야 민재가 그녀를 바라봤다. 유나리, 지금 중요한 건 내가 회장이 되는 거야. 내가 자리만 잡으면 다 해결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지진 당시 서연에게 보였던 것과 닮아 있었다.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 차갑게 다치는 표정. 나리는 그제야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한동안 민재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개인 저장 공간에 몇 개의 메시지와 업무 지시 기록을 복사해 두었다.
누구에게 넘길 생각은 아직 없었다. 민재를 배신할 용기도 없었다. 다만 자신까지 버려질 경우 사용할 작은 출구 하나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서연도 알지 못했다. 주주총회 사흘 전 밤 도주는 서연을 미래그룹 옥상 정원으로 불렀다. 공식 자료 검토가 끝난 뒤였지만 그는 바로 보내지 않았다. 서울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서연의 발목은 이제 목발 없이 천천히 걸을 정도로 회복돼 있었다. 반면 도준의 어깨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 서연은 그 보호대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그날 다시 들어왔어요? 도준이 잠시 멈췄다. 이제 와서 묻습니까? 그땐 내가 살아나오는 것만 생각했으니까. 그는 한참 난간 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예전에 우리 회사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기사화되진 않았어요. 한 사람이 많이 다쳤고요. 서연은 조용히 들었다. 그 전에 이상한 보고를 받습니다. 아버지한테 문제를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 대표 자리를 배우던 때였고 괜히 현장에 문제를 만든다고 찍힐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주는 입술을 굳혔다. 그 뒤로 생각했어요. 다시 비슷한 순간이 오면 나는 돌아서지 않겠다고. 서연이 낮게 물었다. 그래서 나를 구한 거예요. 과거 죄책감 때문에 처음 뛰어들 때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도주는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건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먼저 시선을 피했다. 고마운 건 알아요. 그런데 그 감사함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싶진 않아요. 도주는 뜻밖에도 쉽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합니다. 그의 대답에 서연이 웃었다. 도준도 아주 희미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당신이 나를 볼 때마다 무너지는 천장부터 떠올리는 건 싫어요. 그 기억이 없어지고 나서도 내가 남아있으면 그때 생각해봐요.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앞에서 긴장을 조금 내려놓았다. 주주총회 전날 강민재는 최종 의결권 현황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서연의 친정지부는 여전히 자신의 대리권 아래 있는 것으로 내부 자료에 표시돼 있었다. 서연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조금 거슬렸지만 노트북 데이터도 사라졌고 관련 거래처 정리도 대부분 끝났다고 믿었다. 그는 나리에게 말했다. 내일 끝나면 다 정리될 거야. 나리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정말 끝날까요? 무슨 뜻이야? 아니에요. 민재는 그녀의 이상한 표정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같은 시각 서연은 친정투자회사 회의실에서 최종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강민재에게 위임됐던 의결권, 대리권한, 철회 통지, 지분권리, 확인 자료, 그리고 조사기관에 제출한 추가 자료 목록이었다. 도주는 건너편에 앉아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다. 돌아갈 생각 없어요. 내일 내가 같이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서연이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내 대신 말하진 마요. 도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5해 동안 그녀는 늘 민재의 옆자리에서 그의 자료를 정리했고 그가 막히면 대신 답을 만들었고 그가 흔들리면 사람들을 설득했다. 내일 처음으로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조력자도 아닌 이름으로 강성 회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지진 당시 폐쇄회로 영상을 다시 봤다. 민재가 멈춘다. 자신을 본다. 그리고 나리에게 달려간다. 예전에는 그 장면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는 달랐다. 서연은 영상을 멈추고 화면 속 민재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가 그 순간 자신이 죽기를 바랐는지는 끝내 누구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을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이용했고 위험한 결정을 숨겼고 사고 이후에도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사랑의 정도를 재는 일보다
훨씬 명확한 선택들이었다. 서연은 영상창을 닫았다. 바로 그때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끝나면 우리도 다시 이야기하자. 아직 늦지 않았어. 그녀는 한동안 문장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래, 내일이면 정말 끝날 거야. 민재는 그 말이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 강민재는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자리 바로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알게 될 것이다. 무너진 호텔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것은 노트북의 데이터가 아니라 한서연이 더 이상 자기 뒤에 서줄 것이라는 착각이었다. 강성건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아침 강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본사에 도착했다. 회장 선임 안건이 올라오는 날이었다.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임원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숙였다. 민재는 그 시선들이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예정돼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룹 내부에서 애매한 후계자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오늘만 지나면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그는 자신의 명패 앞에 놓인 의결권 현황표를 다시 확인했다. 계산은 충분했다. 친정투자회사의 지분까지 한서연이 과거 자신에게 위임한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선임을 막을 세력은 없었다. 재무담당 임원이 가까이와 낮게 말했다. 정리할 부분은 대부분 처리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부에서 문제 삼을 만한 건 현재로선 특별히 없습니다. 그 말에 민재의 어깨가 비로소 조금 풀렸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서연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발목 보조기는 이미 벗었고 걸음은 조금 느렸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몇 걸음 뒤에는 이도준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서연과 나란히 걷지 않았다. 그녀보다 반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다. 민재의 표정이 즉시 굳었다. 네가 왜 여기 와? 서연은 그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비어있던 주주석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명패를 확인한 뒤 침착하게 앉았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오는 게 이상해. 민재는 곧 표정을 정리했다. 내 지분 의결권은 나한테 위임돼 있어. 서연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어제부로 철회됐어. 회의실 곳곳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민재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서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친정 투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은 우리 집안 자산이야. 당신이 관리해온 건 소유권이 아니라 대리권한이었고 이걸 지금 와서 바꾼다고 내가 잘못 맡겼으니까 내가 바로잡는 거야. 민재의 턱이 굳었다. 서연아, 개인 감정을 회사 일에 끌고 오지 마. 그 말을 들은 서연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개인 감정. 그녀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철을 올렸다. 내 이름으로 자재 변경 결제선을 만든 것도 개인 감정이었어. 내가 아버지 병원에 있던 동안 대리 권한을 연장한 것도 사고가 나고 나서 관련 거래처에 돈을 옮기라고 한 것도 민재의 안색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이사회 의장이 상황을 정리하려 하자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 회장 선임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주주들이 알아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호텔 프로젝트의 자재 변경 과정과 그 이후의 기록 정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이혼 때문에 앙심 품고 버리는 일이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 나도 처음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결혼 문제로만 설명하고 싶었으니까. 회의실 앞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다. 원래 설계상 요구됐던 구조 보강 자재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변경된 품목의 비교 자료였다. 도준이 사전에 확보한 기술 검토 기록도 포함됐지만 설명을 시작한 사람은 서연이었다. 미래그룹 측은 사고 이전부터 공급 단가와 품목 변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의 작성일은
지진 발생 전입니다. 그로는 사고 이후 경쟁사가 만든 의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변경된 자재를 공급한 업체들과 그 뒤에 연결된 법인들의 자금 흐름이 나타났다. 여기 있는 회사들 중 일부는 강성의 공식 계열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대금 일부가 다시 같은 투자법인으로 모였습니다. 그 법인의 관계자 중에는 강민재 부회장 비서실 출신 인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재가 즉시 반박했다. 사람 하나 연결됐다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래서 사람 한 명으로 끝내지 않았어. 자재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 특별관리 책임 구조가 변경된 시점, 그리고 서연의 결제선이 확대된 시점이 나란히 나타났다. 그 모든 회의의 주재자로 민재의 이름이 반복돼 있었다.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이름이 찍힌 서류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책임에서 도망칠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남편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권한을 너무 쉽게 맡겼습니다. 그 판단은 내 잘못입니다. 잠시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다시 민재를 바라봤다. 하지만 내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당신이 내 이름을 이용한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야. 이번에는 전자결제 접근 기록이 공개됐다. 서연이 직접 승인하지 않은 시각에 사용된 기기, 당시 해당 기기가 민재의 집무실에 있었던 기록, 그리고 긴급 대리결제 권한이 본래 기간을 넘어 연장된 흔적이 차례로 이어졌다. 민재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런 기록은 실무자가 처리했을 수도 있어. 내가 직접 했다는 증거 있어.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바로 그 질문을 기다린 사람처럼 표정이 차분했다. 있어. 회의실 뒤쪽 문이 다시 열리며 외부 법률 담당자와 감사 관계자들이 들어왔다. 서연은 불필요한 세부 설명 대신 현재 조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된 추가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 밝혔다. 곧 화면에는 민재와 재무 담당 임원 사이 통화 내용 중 핵심 부분이 정리돼 나타났다. 그의 얼굴이 굳어갔다. 한서연 쪽에 남은 자료가 없다는 말, 노트북 데이터가 사라졌으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종이 기록을 없애고 거래처와 말을 맞추라는 지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회의실에 얼음처럼 내려앉았다. 처음부터 서연 쪽 결제선으로 돌린 이유가 그것 아니냐는 민재 자신의 말이었다. 민재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불법으로 녹음한 거야.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 나는 당신 전화를 몰래 들은 적 없어. 이미 진행되던 조사에 내가 알고 있는 자금 흐름과 예상되는 움직임을 전달했을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당신이 노트북 데이터가 전부 사라졌다고 믿고 스스로 움직였어. 민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선택지를 만들었을 뿐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에 협조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당신은 증거를 없애는 쪽을 선택했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 때문에 서연이 처음으로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5해 동안 당신 실적이 필요할 때 내 투자자들을 만났어. 자금이 막히면 내가 구조를 짰고 이사회가 당신을 무시할 때 내가 설득했어. 그런데 당신은 그 도움을 받을수록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느꼈지. 민재가 입술을 굳혔다. 서연은 그 표정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게 아니었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당신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 성공하지 못했다는 증거처럼 보였던 거야. 민재가 이를 악물었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결국 내가 네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못 왔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줬잖아. 그 순간 서연의 눈빛에서 마지막 의문 하나가 사라졌다. 이것이 민재가 오래 품어온 진짜 상처였다. 당신은 내 도움을 받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도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내 손은 필요했고
내 이름은 없애고 싶었던 거고. 그때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유나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재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앉아. 나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했다. 저도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유나리, 호텔 프로젝트 관련 언론 대응 지시와 사고 뒤 내부 문구 수정 요청을 받은 메시지들이에요. 그리고 거래처 문제를 외부에 말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민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노려봤다. 너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 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아요. 늦게라도 알게 됐어요. 그녀는 잠시 서연 쪽을 바라봤다가 시선을 피했다. 저는 부회장님이 이사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처리된 홍보비까지 없애려고 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필요 없어지면 저도 똑같이 버려질 거라는 걸. 서연은 아무런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나리는 분명 자신의 선택으로 타인의 결혼을 파괴하는데 가담한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그녀의 증언을 조롱할 이유도 없었다. 민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너도 다 알고 있었잖아. 나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선 조사받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 것까지 대신 뒤집어 쓸 생각은 없어요. 그 말은 민재가 지진 때 서연에게 했던 선택을 이상한 방식으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다른 사람을 버려온 남자는 마침내 아무도 자기 옆에 남지 않는 순간을 맞았다. 주주총회는 더 이상 회장 선임을 진행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선임 안건은 보류됐고 내부 감사와 외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재의 주요 권한도 정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였다. 민재는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동안 그의 뒤를 지탱해온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가려는 서연의 팔을 붙잡으려 했다. 도준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움직였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리고 스스로 민재의 손을 떼어냈다. 서연아, 우리 둘이 따로 이야기해. 민재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서연은 그를 한참 바라봤다. 나도 그 질문 많이 했어. 당신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날 지지는 정말 그 얘기 안 해도 돼. 서연이 조용히 끊었다. 당신이 그날 내가 죽길 바랐는지 아니면 그냥 나리부터 구하고 싶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당신 마음속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이미 증명된 행동이면 충분하니까.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이름을 이용했고 위험한 결정을 숨겼고 사고 뒤에도 책임을 지우려고 했어. 그게 내가 알아야 할 당신의 전부야. 민재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5해까지 다 거짓은 아니었잖아.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 전부 거짓은 아니었어. 그래서 더 오래 버텼고 그래서 더 늦게 깨달았어.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하지만 오래 투자했다고 해서 망가진 걸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건 아니더라. 이후 이혼 절차는 더 이상 민재가 처음 제시한 조건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과 친정회사에 속한 권리들을 하나씩 분리했고 강성과 함께했던 사업 중 책임져야 할 부분은 조사에 협조했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결제 기록에 대해서도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누가 권한을 사용했는지 밝히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했다. 그 태도는 오히려 그녀가 다시 투자업계에 서는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몇 달 뒤 한동안 문이 닫혀있던 친정 투자회사의 사무실 간판이 새로 달렸다. 서연은 아버지가 남긴 회사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실패했던 과거까지 지워야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경영 구조를 새로 만들고 외부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누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 첫 투자위원회가 끝난 날 직원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대표님, 오늘 발표 정말 좋았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정리하다 잠시 멈췄다. 대표님, 한때는 강민재 부회장의 아내라는 호칭보다 자신의 이름이 작게 들리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옆자리 때문에 그 호칭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수고했어요. 내일 다시 봐요. 부가나 20 직원들이 나간 뒤 서연은 혼자 유리창 너머 서울을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승리했다는 기분보다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도준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비서도 없고 서류 가방도 없었다. 어깨 보호대 역시 사라져 있었다. 서연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오늘 회의 잡힌 거 없는데요. 도준이 시계를 확인하는 척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그룹 대표가 경쟁사 투자회사에 왜 왔어요? 경쟁사 대표로 온 게 아니라서요. 그는 책상 앞까지 다가왔다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멈췄다.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설마 또 자재보고서 들고 온 건 아니죠? 없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투자 제안도 없고 당신이 싫어하는 명령도 없습니다. 서연이 피식 웃었다. 그럼 뭔데요? 도준은 잠깐 긴장한 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강성의 임원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남자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저녁 먹자고 왔습니다. 업무 이야기 금지. 강성 이야기 금지. 미래그룹 이야기. 그것도 금지. 서연은 의자에 기대며 그를 바라봤다. 왜요? 도준이 말했다. 그 세 가지를 다 빼고도 우리가 같이 있을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한동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너지는 천장 아래 자신을 들어올리던 그의 팔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장면 뒤로 다른 기억들이 이어졌다. 자신을 의심했던 얼굴, 잘못을 인정하던 목소리, 계획을 대신 결정하려다가 멈추던 순간,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끝까지 자신의 뒤에 서 있었던 모습.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도준이 긴장했다. 말해요. 내가 당신한테 고마워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몇 초 뒤 도준의 얼굴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도준은 습관처럼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서연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자 그제야 뒤따랐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서울이 평범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멀리서 공사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잠시 그 소리에 멈칫했지만 곧 다시 걸었다. 도준이 눈치를 채고도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이 고마웠다. 몇 걸음 뒤 그가 물었다. 뭐 먹고 싶습니까? 서연은 생각하다 말했다. 비싼데 말고요. 왜요? 당신이 계산할 것 같아서. 도준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럼 반씩 냅시다. 좋아요. 둘은 나란히 길을 건넜다. 다만 서연은 이번에도 자신의 속도로 걸었다.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그녀는 무너진 건물 바닥에 누워 한 남자가 자신을 버리고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는 누군가 돌아와 자신을 데리고 나가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도준이 옆에 있는 것은 그가 그녀를 구해줬기 때문이 아니었다. 한서연이 스스로 폐허에서 걸어나와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뒤에도 그가 여전히 함께 걷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서연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먼저 한 걸음 내디뎠다. 도준이 자연스럽게 그 속도에 맞췄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안아들지 않았다. 누구도 대신 길을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연은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했던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